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키워드 참 간명합니다. 류여해 아웃, 홍정은 인, 물음표를 쳐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주목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누구 얘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폭로전은 참 계속됐군요.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박상원 소장, 박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대표와 저렇게 갈등을 빚어왔던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최고위원이 아니게 된 건데 박상원 소장님. 네. 5년 내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는데 뭐 그 입당과 재입당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명 조치는요. 어쨌든 뭐 유해 씨 입장에서 보면 이 2017년이 뭐 평생 잊혀지지 않을 한 해가 되는데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에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이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강제적인 형식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뭐 출마할 수도 있고 당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란 영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해프닝으로 또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나갔지만 유해 전 최고위원의 저러한 발언들이 많은 양식 있는 보수층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자아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저런 형태의 정치적인 쇼잉 자체가 보수가 벼랑 끝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라고 씁쓸해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5년 동안 재입당이 불가능하고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그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유해식 퍼포먼스 정치가 1년 만에 좀 막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준 변호사님 이제 제명 결정 이후에 이 류여해 전 최고가 자신의 근황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뭐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 라이브 방송도 하기도 하고 글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리는데 이 제명 결정이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기 먹으러 왔다. 고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사실은 뭐 저렇게 쓸 수 있고 충분히 아주 친근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정치인이 우리 박상소장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정치인이 또 써야 될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애기들 쓰는 말이죠. 고기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이게 뭐 이거하고 제명과 관계는 없겠지만 좀 불편한 시각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식사는 잘하고 있고 자기 제명됐지만 앞으로 인생 잘 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SNS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뭐 본인의 SNS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겨냥했던 게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글쎄 이 얘기를 한 것이 좀 파장이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는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성희롱 발언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 상황 자체가 좀 너무 또 이게 참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최고위원 뽑혔잖아요. 당원들이 뽑은 겁니다. 자, 그런 분을 지금 윤리위와 최고위원을 통해서 제명을 했어요. 뭐 그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저 유해 씨가 지금 이제 날아가서 여러 가지 또 막 고기 먹는 모습도 보여준 것과 함께 사실은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나를 성희롱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한편으로 보면 참 비참하기까지도 하고 정말 제1야당의 어떤 좀 밑바닥이 이것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사실은 두 사람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녹취록이 없는 이상은 사실 유해 씨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제1야당 즉 보수 정통의 야당의 어떤 정말 이 문제점들을 썩은 고름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또 듭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SNS를 통해서 24년 정치했지만 한 번도 이런 발언 한 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에서 유명한 얘기가 제일 센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해 전 최고 입장에서는 홍 대표하고 각을 잡는 게 뭐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나 나쁠 게 없는 거죠. 나쁠 게 없는데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운 것인데
홍 대표께서도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 자기 정리가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의 한마디가 천금 같은 무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정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유해 전 최고하고 성희롱 얘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게 되고 뭐 낯술, 뭐 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하고 각을 잡고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 전국의 분수령이 될 때 그걸 가르고 나오는 그 어떤 그 말의 무게감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홍 대표의 정치적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해 전체가 공격하니까 뭐 홍준표 대표는 답을 한 거지만 이러한 그 너절한 국면으로부터 홍 대표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지도력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했고 홍 대표도 좀 이런 차원에서 좀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홍 대표란 존재 자체도 자유한국당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그 삼류 저질 코미디 막장극을 많은 국민들은 좀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박사원 소장님의 그 생각을 홍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류열의 전 최고위원의 말에 계속 대꾸를 하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이 성추행과 성희롱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예민하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와이스 DJ 이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이면 소위 부답입니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뭐 웃고 말지 내가 무슨 답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상대의 펀치를 그런 어떤 그 정치적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그다음에 저 홍준표 대표께서도 페이스북 이런 거 좀 자주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뉴스 특급에 나와서 충분히 정치적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SNS에서 대중을 상대로 직접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싸움하는 사이에 이른바 보수 정당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뭐 유해 최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홍준표 대표도 한번 본인 스스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실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네. 뭐 그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어쨌든 홍 대표의 메시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 평생 성희롱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네티즌들이 깨알같이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다 찾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발언 했는데요 하면 뭐 홍준표 대표가 그렇죠. 말씀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면 또 못 찾을 바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류열 최고위원이 제명을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실 화면 앞으로는 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했어.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기자들이 너무 오바이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예, 박 변호사님, 네. 류 전 최고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보다 본인이 더 먼저 있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제명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 당원이라든지 뭐 시장, 도지사로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유해 지금 전 최고인데 최고위원은 임명진 그 윤리위원장이면 윤리위원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일찍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 또 최고위원이고 막 서열상을 따져봤을 때는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홍준표 대표하고 급수는 비슷하다.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이제 진짜 선의의 문제고 실제로 뭐 홍준표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을 오래 했었고요. 예. 유해 이제 전 최고위원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예. 당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뭐 멀어졌고 류열 전 최고위원 그녀를 거론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저기 죄송하지만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네, 혹시 자유한국당이라고 아세요? 네. 어떤 이미지세요? 괜찮아요. 뭐든지 얘기 좀. 그냥 상종을 하기 싫어요? 단어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알겠습니다. 까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류 전 최고위원을 뉴스특급에서 거론하는 게 아마 오늘로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현정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각에서는 이게 지방선거를 노린 여러 가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SNS 시대의 하나의 정치 행태의 어떤 좀 부작용, 좀 나쁜 점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SNS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확산력도 빠르고 자기 혼자 저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국민에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제 자기 우는 모습까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울어요. 참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어쨌거나 모든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다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 단기간 안에 유해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명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겁니다. 예. SNS 시대가 되면서 정치인의 어떤 자기 홍보라든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너무 정치가 좀 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사실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유해 전 최고위원이 뭐 끝난다고 저는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저분이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계속 하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 보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보수는 언제 좀 진중하고 좀 진지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예. 두 분이 보수의 품격을 지적하셨는데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이 됐고 반면 영입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게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봉사는 공직이라는 꿈이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힘입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문 앞이 한 줄기 길 산자락 나서자 천갈래길이 되더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역량과 지혜를 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아닌 바르게, 혼자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기여의 길을 찾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제명 얘기를 다뤄봤다면 이제부터 홍정욱 회장이 영입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당에서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예,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나 스펙, 그다음에 뭐 외모도 보면 굉장히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또 이제 그만둘 때도 굉장히 좀 멋있게 그만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뭘 해야 되는데 홍정욱 전 의원을 이제 영입 대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기류가 있는 게 홍정욱 의원과 관계없이 부산 지역 같으면 장제국 전 동수대 총장이 네. 홍준표 대표와 1대1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입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안대희 전 총장도 지금 대법관도 좀 고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 인물을 영입해서 6월 지방선거 구도를 좀 바꿔보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노력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좌절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서울시장 후보로 저 홍정욱 전 의원이 경선에 나오게끔만 한다면 그나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으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홍 전 의원을 좀 영입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뭐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뭐 배우 남궁원 씨 아들 이것보다 사실은 네. 박지원 변호사는 7막 7장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걸 좀 봤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93년도에 이제 발간이 됐었는데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저도 보면서 이 홍정욱 의원이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했던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꿈을 줬던 어떤 수필집이었는데 이 7막 7장 그러면 홍정욱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책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홍정욱보다는 7막 7장이 더 떠오르는데 아마 지금도 재발간을 했다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이 재발간하고 이 책의 재발간하고 또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또 연관성이 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뭐 물밑에서 지금 어떤 영입 작전이 있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홍정욱 카드를 어디다 쓸까요? 일단 뭐 홍정욱 그 회장이 나온다면 서울시장 카드로 쓰겠죠. 쓸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예전과 달리 이 국민들의 풍토가 유명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찍어주는 풍토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홍정욱 의원도 국회의원을 하다가 정치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정치계로 들어온다면 왜 정치를 다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될 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유명해져서 뭐 이런 뭐 또 유명세를 따라서 이렇게 한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예전과 같지 않아요. 출사표의 명분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내가 왜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그 답과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예. 국민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유명세와 이런 걸로 가지고만 자유한국당이 자꾸 목을 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왜 보수가 다시 써야 되고 그런 시점에서 왜 서울 시민들은 이런 분을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해줄 때 홍정욱의 카드도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수장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정욱 회장이 만약에 이제 공을 들여서 성공을 해서 영입을 해서 지방선거에 만약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선이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에서 6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그다음에 아까 토론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지방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홍 대표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홍정욱 그 전 의원이 뭐 설사 대중적인 어떤 그 소구력은 있지만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냐? 여전히 힘든 구도상 보면 선거일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가 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짚어봤습니다. 박상원 수장, 이현정 의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이게 뭐 이거하고 제명과 관계는 없겠지만 좀 불편한 시각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식사는 잘하고 있고 자기 제명됐지만 앞으로 인생 잘 살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SNS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뭐 본인의 SNS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겨냥했던 게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히 글쎄 이 얘기를 한 것이 좀 파장이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는 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성희롱 발언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이 상황 자체가 좀 너무 또 이게 참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전당대회에서 2등으로 최고위원 뽑혔잖아요. 당원들이 뽑은 겁니다. 자, 그런 분을 지금 윤리위와 최고위원을 통해서 제명을 했어요. 뭐 그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지금 저 유해애 씨가 지금 이제 날아가서 여러 가지 또 막 고기 먹는 모습도 보여준 것과 함께 사실은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나를 성희롱했다,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한편으로 보면 참 이 비참하기까지도 하고 정말 제1야당의 어떤 좀 밑바닥이 이것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사실은 두 사람만의 대화이기 때문에 저걸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녹취록이 없는 이상은 사실 유해 씨의 어떤 이야기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제1야당 즉 보수 정통의 야당의 어떤 정말 이 문제점들을 썩은 고름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참 착잡한 생각이 또 듭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SNS를 통해서 24년 정치했지만 한 번도 이런 발언 한 적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에서 유명한 얘기가 제일 센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해 전 최고 입장에서는 홍 대표하고 각을 잡는 게 뭐 본인이 뭐 나쁠 게 없는 거죠. 나쁠 게 없는데 이제 홍 대표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죠. 곤혹스러운 것인데 홍 대표께서도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그 자기 정리가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표의 한마디가 천근 같은 무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유해 전 최고하고 성희롱 얘기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게 되고 뭐 낯술, 뭐 꼰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주당하고 각을 잡고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그 전국의 분수령이 될 때 그걸 가르고 나오는 그 어떤 그 말의 무게감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홍 대표의 정치적 메시지를
온전히 수용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해 정책을 공격하니까 뭐 홍준표 대표는 답을 한 거지만 이러한 그 너절한 국면으로부터 홍 대표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지도력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했고 홍 대표도 좀 이런 차원에서 좀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홍 대표란 존재 자체도 자유한국당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그 삼류 저질 코미디 막장극을 많은 국민들은 좀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박사원 소장님의 그 생각을 홍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류현애 전 최고위원의 말에 계속 대꾸를 하는 이유가 일각에서는 이 성추행과 성희롱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예민하기 때문이라는 반응도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와이스 DJ 이런 정치인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장면이면 소위 부답입니다 하고 넘어가거든요. 뭐 웃고 말지 내가 무슨 답을 하겠느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상대의 펀치를 그런 어떤 그 정치적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 한마디 그다음에 저 홍준표 대표께서도 페이스북 이런 거 좀 자주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뉴스 특급에 나와서 충분히 정치적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SNS에서 대중을 상대로 직접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러면 이게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싸움하는 사이에 이른바 보수 정당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뭐 유해 최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홍준표 대표도 한번 본인 스스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실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뭐 그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어쨌든 홍 대표의 메시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 평생 성희롱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네티즌들이 깨알같이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다 찾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발언 했는데요 하면 뭐 홍준표 대표가 말씀을 좀 거침없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면 또 못 찾을 바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좀 빨리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젯밤에 류현애 최고위원이 제명을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실 화면 앞으로는 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잘했어.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 기자들이 너무 오바액션하면 안 써줘요. 안 써주나요? 안 써줘. 써주셔야 되는데. 예, 박 변호사님, 네. 류 전 최고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않습니다. 저분이 아마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활동을 하는 거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계속 하긴 할 텐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 보수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보수는 언제 좀 진중하고 좀 진지해질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이 보수의 품격을 지적하셨는데 류 전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이 됐고 반면 영입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게는 오랜 세월 간직해온 꿈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봉사는 공직이라는 꿈이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여러분의 선택에 힘입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문 앞이 한 줄기 길 산자락 나서자 천갈래길이 되더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역량과 지혜를 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아닌 바르게, 혼자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기여의 길을 찾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류현애 전 최고위원의 제명 얘기를 다뤄봤다면 이제부터 홍정욱 회장이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당에서 영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예,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 했는데 뭐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이나 스펙 그다음에 뭐 외모도 보면 굉장히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또 이제 그만둘 때도 굉장히 좀 멋있게 그만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뭘 해야 되는데 홍정욱 전 의원을 이제 영입 대상 1순위로 올려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상기류가 있는 게 홍정욱 의원과 관계없이 부산 지역 같으면 장제국 동수대 총장이 홍준표 대표와 1대1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입니까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공을 들이고 있는 안대희 전 총장도 지금 대법관도 좀 고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 인물을 영입해서 6월 지방선거 구도를 좀 바꿔보겠다는 홍준표 대표의 노력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좌절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서울시장 후보로 홍정욱 전 의원이 경선에 나오게끔만 한다면 그나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당으로서는 사력을 다해서 홍 전 의원을 좀 영입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정욱 전 의원이 뭐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뭐 배우 남궁원 씨 아들 이것보다 사실은 네. 박지원 변호사는 7막 7장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걸 좀 봤습니다. 베스트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키워드 참 간명합니다. 류여해 아웃, 홍정은 인 물음표를 쳐봤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얘기를 좀 주목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누구 얘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폭로전은 참 계속됐군요. 이 얘기 짚어주기 위해서 박상원 소장, 박준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홍준표 대표와 저렇게 갈등을 빚어왔던 자유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최고위원이 아니게 된 건데요. 박상원 소장님. 네. 5년 내에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는데 뭐 그 입당과 재입당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명 조치는요. 어쨌든 뭐 유해 씨 입장에서 보면 이 2017년이 뭐 평생 잊혀지지 않을 한 해가 되는데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이제 임명진 비대위에 이제 윤리위원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이 이제 한 해가 가기 전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강제적인 형식이지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뭐 출마할 수도 있고 당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정치란 영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해프닝으로 또 일단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나갔지만 유해 전 최고위원의 저러한 발언들이 많은 양식 있는 보수층들로부터 굉장히 걱정을 자아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저런 형태의 정치적인 쇼잉 자체가 보수가 벼랑 끝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라고 씁쓸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5년 동안 재입당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그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좀 따져봐야겠지만 유해식 퍼포먼스 정치가 1년 만에 좀 막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이제 제명 결정 이후에 이 류여해 전 최고가 자신의 근황을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뭐 비교적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본인 라이브 방송도 하기도 하고 글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리는데 이 제명 결정이 됐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고기 먹으러 왔다. 고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 사실은 뭐 저렇게 쓸 수 있고 충분히 아주 친근하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정치인이 우리 박상소장이 말한 것처럼 정치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정치인이 또 써야 될 어떤 단어들이 있거든요. 애기들 쓰는 말이죠. 고기.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보다 본인이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제명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 당원이라든지 뭐 시장, 도지사로 있었지만 자유한국당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유해 지금 전 최고인데 최고위원은 임명진 그 윤리위원장이면 윤리위원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더 일찍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인 또 최고위원이고 막 서열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홍준표 대표하고 급수는 비슷하다.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뉘앙스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이제 진짜 선후의 문제고 실제로 뭐 홍준표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 오래 했었고요. 유해 이제 전 최고위원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당에서는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뭐 멀어졌고 류여해 전 최고위원 그녀를 거론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저기 죄송하지만요.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인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네. 혹시 자유한국당이라고 아세요? 예. 어떤 이미지세요? 괜찮아요. 뭐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상종을 하기 싫어요? 단어를 듣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알겠습니다. 까였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울 것 같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류 전 최고위원을 뉴스특급에서 거론하는 게 아마 오늘로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각에서는 이게 지방선거를 노린 여러 가지 류여해 전 최고위원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SNS 시대의 하나의 정치 행태의 어떤 좀 부작용, 좀 나쁜 점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SNS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확산력도 빠르고 자기 혼자 저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국민에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 전 최고위원이 저렇게 이제 자기 우는 모습까지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울어요. 참 저는 저런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어쨌거나 모든 자신의 어떤 행동들을 다 공개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 단기간 안에 유해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지명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겁니다. 예. SNS 시대가 되면서 정치인의 어떤 자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너무 정치가 좀 희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가벼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들이 사실 많이 들죠. 그리고 또 보면 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유해 전 최고위원이 뭐 끝난다고 저는 끝난 것 같죠.